워터크래프트란 단어를 아시나요? 사전을 찾아보면 선박이란 단어를 찾아볼 수 있죠. 선박은 물에서 사용되는 운송기관을 통칭해요. 은폐 기능과 핵무기 등이 장착된 놀라운 스텔스 선박일 수도 있고 그냥 뗏목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일부 선박은 아주 독특해요. 2000대의 차량을 운반 가능한 선박에서부터 미래지향적인 선박까지 놀라운 선박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10가지 선박을 만나보죠. 시티 오브 세인트 피터즈버그. 시티 오브 세인트 피터즈버그는 로론 노로프의 차량 운송 화물선으로 설명 가능한데요. 매끈한 반구형 뱃머리로 설계되어 바람 저항을 줄이며 매년 800톤의 연료를 절약해요. 그리고 시티 오브 세인트 피터즈버그란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배는 실제로 물 위를 떠다니는 도시는 아니에요. 이 선박의 목적은 친환경 운송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건데요. 그레타 그린버그는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이 배는 닛산 자동차 회사를 위해 만들어졌고 쿄쿠요 조선소에서 건조하여 2010년 12월 22일에 완성되었고 2000대의 자동차를 한 번에 운송할 수 있다고 해요. 이 배는 여전히 운항 중이며 현재 파나마의 깃발 아래 항해 중이에요. 롤스로이스 자율 운항 선박.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배는 롤스로이스에서 설계한 자율 운항 선박인데요. 집사가 운전할 만한 차량을 만드는 회사가 자율 운항 선박을 만들다니 믿기시나요? 이는 팔코라고 불리우며 2018년 12월 3월에 처음 시연된 세계 최초의 완전 자율 운항 선박이에요. 스타폭스의 캐릭터에서 이름을 따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믿고 싶네요. 팔코는 자동차 선박이며 롤스로이스의 선박 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항해가 가능해요. 12월의 시연 때 파르가스와 누보 사이를 성공적으로 항해했죠. 스스로 복귀하는 것은 썩 믿음직스럽지는 못했지만 잘 해냈어요. 후지는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것은 원격 제어를 통해 통제됐어요. 저희 의견은요. 자율운항 선박은 스스로 생각하고 바다로 출항하는 선박과 단 한 발자국만 떨어져 있어요. 팔코는 바로 로봇 선박을 향한 첫걸음인 거죠. TIV MPI 어드벤처. TIV MPI 어드벤처는 2010년 중국 코스코 난통 조선소에서 건조한 14739GT 풍력 발전기 설치선이에요. 2011년 8월 27일에 론칭했으며 같은 해 1월 19일 장쑤성 치동에서 공식 명명식을 가졌어요. 2011년 3월 21일 영국으로 보내졌죠.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선박의 스펙을 샅샅이 살펴보자면 MPI 어드벤처는 길이 138.55m, 기둥은 40.8m이며 6,705마력 혹은 5,000kW를 제공하는 세계의 롤스로이스 US 355FP 방위각 스러스터로 운행해요. MPI 어드벤처는 112명의 승무원을 수용하며 배에 최대 2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해요. 설치된 장비로는 반경 25m의 1000톤의 크레인을 포함해요. 보조 크레인은 70m 반경에서 160톤을 들어올리며 세 번째 크레인은 25m 반경에서 50톤을 커버해요. 그리고 이 배에는 6개의 73m 제킹 레그가 장착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MPI 어드벤처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선박으로 만들죠. MV 블루말린. 블루말린은 반잠수정 거중선으로 선박의 데크 위로 반잠수정 굴착장치를 운송하는데요. 60명을 수용하는 38개의 객실, 헬스장, 사우나, 수영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블루말린과 자매선 MV 블랙말린은 말린 클래스의 거중선에 해당하는데요. 그리고 이 작은 배는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미 해군은 한때 아주 큰 것을 끌기 위해 블루말린을 사용했어요. 그들은 알카에다의 공격으로 심하게 손상을 입은 USS 콜을 미국 본토로 송환하고자 블루말린의 힘을 빌리기도 했죠.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2019년 5월 이 배는 해적들에게 납치되기도 했어요. 정말 산전수전을 겪었다고 할 수 있죠. 여전히 더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램폼 히페리온. 마치 슈퍼히어로처럼 들리는 이름을 가진 이 배는 실로 엄청난 괴물 선박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곧 설명해 드릴게요.
2013년 일본 나가사키에서 건조된 램폼 타이탄 클래스는 석유 선박이며 지오 스트리머 기술을 갖췄는데 24개의 스트리머 릴은 매우 강력하고 전 세계 바다 밑으로부터 해저의 명확한 이미지를 제공해줘요. 이 특이한 선박은 숨겨진 유정을 찾고 해저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선박인데요. 특이한 점은 배의 길이가 100m, 너비가 70m로 거의 정사각형에 가깝다는 거예요. 매우 폭이 넓은 리어데크가 있는 이 배는 알아보기 쉽고 배의 앞쪽 절반이 나머지 부분에서 떨어져 나온 채 항해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 배를 세계에서 가장 추한 배라고 하는 이들도 있지만 승무원들은 개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80명의 승무원을 수용하기에 충분히 넓거든요. 225제곱미터의 스포츠 경기장, 거대 수영장, 사우나와 모든 장비가 구비된 피트니스룸, 3개의 TV 라운지와 강당까지 제공해요. 그리고 이름 또한 아주 끝내주죠. 시와이즈 자이언트. 이 배는 간달프, 디디, 아라곤, 프린스를 합친 것보다 많은 이름을 거쳐갔는데요. 시와이즈 자이언트는 해피 자이언트, 자르 바이킹, 캡틴 크리스마스, 녹 네비스, 오파마, 몬트라는 다른 이름이 있는 ULCC 슈퍼탱커이자 일본 카나가와 요코스카, 스미모토 중공업이 건조한 역대 가장 긴 배였어요. 시와이즈 자이언트는 1974년에 주문 제작되었고 일본 카나가와현 요코스카에 있는 오파마 조선소에서 스미모토 중공업에 의해 1979년에 인도되었어요. 이 배가 론칭했을 때 41만 8,611톤의 초대형 유주선이었으며 방향키만 무려 230톤의 무게였다고 해요. 이 배는 미 항공모함의 절반 길이와 절반의 너비로 56만 4,763톤의 화물 적재량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수치만으로도 사상 최대 규모의 선박에 해당했죠. 이 배를 설명할 때 계속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그것은 사실 이란과 이라크 전쟁에서 액조세 미사일에 이 배가 침몰했기 때문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배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난파선이 되고 말았죠. RP 플립. 기계 설치용 부유 플랫폼의 약자로 불리는 이 배는 미 해군 연구소 소유의 선박으로 해양기관에서 운영하는 개방형 연구 플랫폼이며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선박 중 하나예요. RP 플립은 음향신호, 수온, 파고와 밀도, 기상 데이터 수집을 포함한 다양한 것을 연구하도록 설계되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언급한 다른 선박과 비교하여 이 배를 돋보이게 하는 점은 바로 추진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를 등하교시키는 부모처럼 다른 배로 견인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그런 식으로 목적지에 끌어놔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배가 정말 놀라운 점은 배를 뒤집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갑판은 서서히 격벽이 되고 격벽은 갑판이 돼버리죠. 실제로 마치 침몰하는 배처럼 보인다고 하네요. 이 배의 대부분의 방은 문이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배가 수평일 때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수직일 때 사용해요. 주방의 테이블과 화장실의 싱크대도 2개가 있어서 어느 상황에서나 똑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전체 플립 작업은 28분이 걸리며 수직으로 세워지면 5층 이상의 높이로 솟아올라요. 플롱저. 플롱저는 프랑스 잠수함으로 1863년 4월 16일에 띄워졌어요. 세계에서 최초로 기계 동력으로 된 잠수함이었는데요. 이 기술은 현재 구식이지만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선박이에요. 1859년 업무위원회는 해군 엔지니어를 불러 잠수함 설계를 요청해서 세계를 검토했는데요. 다이버를 의미하는 플롱저는 결국 어떤 이유로든 성공한 디자인을 갖게 되었죠. 이 잠수함은 저장된 압축 공기로 왕복기간의 동력을 공급하는 압축 공기 엔진을 사용했어요. 공기는 약 15만 3천 리터를 차지하며 12.5바에서 공기를 유지하는 23개의 탱크에 담겨 있어요. 이를 위해서 잠수함의 크기는 전례 없는 크기여야 했는데요. 엔진은 80마력을 가지고 있으며 시속 9km의 최고 속도로 잠수함을 최대 약 8km까지 추진할 수 있어요. 타이탄 늪 탐사선. 시작에 앞서 이 선박은 우리에게 익숙한 선박이 아니라는 것을 언급하고자 해요. 하지만 이 선박은 아주 흥미로워요. 이것은 이 목록에서 우주 공간으로 향하도록 설계된 첫 번째 선박이거든요.
줄여서 TIM이라고도 불리는 타이탄 늪 탐사선은 토성의 위성 타이탄에 착륙하기 위해 설계되었어요. 아마도 의문이 드셨을 거예요. 왜 우리는 거기에 선박을 보내고자 할까요? 아마 타이탄 출신인 타노스를 추적하려고 했을지도 모르죠. 글쎄요, 그건 아니겠죠. 타이탄은 토성의 가장 큰 달이며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자연 위성인데요. 고밀도 대기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유일한 달이에요. 또한 타이탄 호수로 알려진 여러 수역이 있는데요. 설계 계획이 진행되고 선박이 건조되면 이 호수를 탐험하도록 보내질 것이며 처음으로 우리는 외계의 바다를 조사할 수 있게 되겠죠. TIME가 의도대로 출항한다면 5가지 엄격한 목표로 7년의 항해를 시작하게 될 거예요. 첫째, 타이탄 바다의 성분을 조사할 것. 둘째, 타이탄 해의 깊이를 조사할 것. 셋째, 타이탄에서 해양 프로세스를 제한할 것. 넷째, 해상 지역 기상이 일과 시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조사할 것. 다섯째, 바다 위의 대기를 묘사할 것. 7년은 혼자 있기에 오랜 시간이기에 친구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래요. 시 섀도우 IX-529. 이름만 보면 이 선박이 슈퍼빌런에 속한다고 여길지도 모르죠. 정말 그럴지도 몰라요. IX-529는 실험적인 스텔스 선박이며 가장 악명 높은 스텔스 선박 중 하나인데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어도 모를 정도로 스텔스 기능이 훌륭해요. 정말 눈치채기 힘들다고 해요. 시 섀도우는 스와스로 더 잘 알려진 최소 수선 면적 쌍동선 설계를 지녔어요. 물 아래에는 수중, 이중 선체가 있으며 각각 프로펠러, 후미 안정화기, 선체 내 수중 익선을 갖췄어요. 물 위의 부분은 2개의 앵글 스트럿을 통해 선체에 연결되는데요. 이 설계를 통해 시 섀도우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격한 물에서도 안정적일 수 있죠. 최대 5.5m의 파도 혹은 과학적으로 매우 거친 바다에 대응할 수 있어요. 시 섀도우는 1993년에 일반인에게 공개되었으며 이전되기 전까지 13년간 샌디에고 해군 기지에 있었어요. 2006년 미 해군은 시 섀도우를 판매하고자 했는데요. 그것은 마치 치명적인 실수 같았죠. 왜 적에게 스텔스 선박을 내주냔 말이에요. 그것은 마치 방화범에게 기름통을 주는 것과 같죠. 그런데 구매 시에 주의해야 할 점은 구매자가 부품을 폐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선박은 마침내 2012년에 팔렸는데요. 구매자가 지시한 대로 수행했으면 하네요. 동영상을 재밌게 보셨길 바래요. 어떤 선박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버튼을 켜주세요. 그러면 저희의 새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